여러분, 지금 부엌에 양파 있으시죠? 그런데 혹시 양파를 잘못 드시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아무리 몸에 좋은 양파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알려드리지 않았던 양파의 진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일 양파를 드시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요. 실제로 양파는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한 번에 잡아주는 놀라운 식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양파를 드시는 방법, 조합, 그리고 종류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양파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정확한 이유. 둘째, 절대 하면 안 되는 꽝 조합. 셋째, 효과를 2배로 높이는 꿀 조합. 그리고 넷째, 양파 종류별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이 4가지를 제대로 아시면 지금 당장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양파가 몸에 좋다고 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왜 좋은지, 정확히 어떻게 좋은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수도관을 생각해 보세요. 수도관을 오래 쓰다 보면 안쪽에 물때와 찌꺼기가 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물이 잘 나오다가 나중에는 물이 조금씩 줄어들죠. 결국에는 막혀버립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바로 그렇습니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혈관 안쪽에 쌓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그 결과가 바로 고혈압, 당뇨합병증, 심하면 뇌졸중과 심근경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름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 안쪽에 쌓인 찌꺼기를 씻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퀘르세틴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동맥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혈액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에서 8주 이상 양파를 꾸준히 드신 분들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약 3 정도 내려갔습니다. 고작 3이 뭐가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혈압이 10만 내려가도 뇌졸중 위험이 무려 40%나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아시겠죠? 또 양파에는 유황 프로필 알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혈액 속의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혈당도 잡아주죠.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액이 끈끈하고 점도가 높아져서 혈관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줍니다. 이런 자극이 계속되면 혈전, 즉 피떡이 생겨서 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는데요. 양파를 꾸준히 드시면 이 혈전 생성을 막아주고 당뇨합병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위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 계신가요? 양파는 위암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맵고 짜서 위에 부담을 많이 줍니다. 실제로 위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중국에서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파를 포함한 파 종류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대장암 발생 위험이 무려 79%나 낮았습니다. 10명 중 거의 8명꼴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양파를 천연 항암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양파를 드실 때 절대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양파즙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양파를 즙으로 내서 드시면 더 많은 영양을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정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파 100g에는 칼륨이 144mg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즙으로 드시면 훨씬 더 많은 양이 농축되어 한꺼번에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져 계신 분들에게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칼륨이 몸 안에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이 상태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근육에 힘이 빠지고 피곤함이 느껴집니다. 손발이 저리고 구역질이 나기도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더 심해집니다. 근육 마비가 오고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생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심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양파즙뿐만 아니라 배즙, 사과즙 같이 칼륨이 많은 건강즙은 모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신장 관련 검사를 받아보신 지 오래됐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양파를 어떻게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높아질까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집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식품들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꿀조합 첫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여러분, 삼겹살이나 목살 드실 때 양파를 곁들이시나요? 그냥 맛 때문에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조합입니다. 돼지고기를 구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높은 온도에서 고기를 굽게 되면 유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국내 한 대학 식품공학과 연구에서 실제로 측정해 봤습니다. 150도로 구울 때보다 210도 높은 온도로 구울 때 유해 물질이 3배나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굽기 전에 양파와 함께 재워두면 어떻게 될까요? 유해 물질 생성이 무려 57%나 줄어들었습니다. 반 이상이 줄어드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기를 미리 양파와 함께 재워두세요. 그리고 구울 때는 약불과 중불 사이로 온도를 낮게 해서 천천히 구우시면 됩니다. 조리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몸에 쌓이는 것도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이 막아줍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삼겹살, 이제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겠죠? 꿀조합 두 번째는 식초입니다. 중국집에서 짜장면 드실 때 양파에 식초 뿌려서 드신 적 있으시죠?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혈당 관리에 탁월한 방법입니다. 밥이나 면처럼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 췌장에 부담이 쌓이고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초를 함께 드시면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면서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식초의 초산 성분이 지방을 분해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여기에 양파까지 더하면 혈당 조절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혈당 걱정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 드실 때 꼭 양파를 곁들여 보세요. 양파 장아찌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싱겁게 담그시는 게 중요합니다. 꿀 조합 세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 같은 항산화 물질들은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기름과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양이 훨씬 많아집니다. 기름 없이 양파만 드실 때보다 실질적으로 몸에서 활용되는 성분이 더 많아지는 거죠. 샐러드 드실 때 생양파를 넣고 올리브유를 드레싱으로 뿌려 드세요. 볶음 요리할 때는 올리브유에 양파를 먼저 볶은 후 다른 재료를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비타민C가 풍부한 토마토나 피망, 파프리카,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면역력 향상과 항산화 효과를 한꺼번에 누리실 수 있습니다. 봄철 샐러드로 정말 훌륭한 조합입니다. 양파에 놀라운 효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천연 항생제 역할입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 계시죠? 또는 가족 중에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 분들 계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작은 감염도 더 오래가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양파가 이 문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파를 자를 때 눈물이 나게 만드는 그 매운 향 기억하시죠? 바로 그 성분이 유황화합물입니다. 이 유황화합물들이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항진균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쁜 균들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연구에서는 위궤양의 주범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성장을 양파가 억제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어른들 중에 헬리코박터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조용히 위를 자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파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균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감기나 각종 감염병이 유행하는 계절에 양파를 자주 드시면 면역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비싼 영양제를 사드실 필요 없이 부엌에 늘 있는 양파 하나로 이런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양파의 다이어트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뱃살이 늘어나신 분들 계시죠? 젊었을 때와 똑같이 드시는 것 같은데 살이 찐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신진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서 같은 양을 드셔도 예전보다 에너지 소모가 덜 됩니다. 그런데 양파에 들어있는 황화알릴 성분이 알리신으로 바뀌면서 우리 몸에 열을 내고 신진대사를 높여줍니다. 에너지 소모를 도와주는 거죠. 실제로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8주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과 양파 음료를 함께 먹게 한 결과 8주 후에 지방세포가 상당히 줄어든 것이 확인됐습니다. 양파의 다이어트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물론 양파 하나만으로 급격하게 살을 빼겠다는 생각은 아니시겠죠. 하지만 평소 식사에 양파를 꾸준히 곁들이는 것이 뱃살 관리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돈 들지 않고 맛있게 먹으면서 체중 관리까지 할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양파를 생으로 드실 때와 익혀서 드실 때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양파는 매운맛이 강하고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살아있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더 강합니다. 만약 위장이 건강하신 분이라면 하루에 양파 4분의 1개 정도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생으로 드셔보세요. 특히 샐러드에 넣거나 쌈에 싸서 드시면 맛도 있고 효과도 좋습니다. 위가 약하거나 속이 자주 쓰리신 분들은 충분히 익혀서 드세요. 익히면 매운 성분이 분해되면서 오히려 달콤한 맛이 납니다. 소화도 훨씬 쉽고요. 국이나 찌개에 넣어서 드시거나 볶음 요리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혹시 양파를 드시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양파를 물에 10분 정도 담가 두셨다가 드시면 매운 성분이 줄어들어서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는 식초에 살짝 절여서 드시면 매운맛도 줄고 식초의 효능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양파를 하루에 얼마나 드시면 좋을까요? 하루에 양파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론 이것을 한꺼번에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식사에 조금, 점심에 조금, 저녁에 조금씩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매 끼니 식탁에 양파를 올려두시면 어렵지 않게 챙길 수 있습니다. 단, 양파 장아찌처럼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는 양파 반찬은 양을 조절하면서 드세요.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짠 반찬으로 드시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오히려 혈압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양파를 보관하는 좋은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질하지 않은 통양파는 그물망에 넣어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두시면 됩니다. 냉장고 안에 넣으시면 오히려 빨리 상하거나 다른 식품의 냄새가 배일 수 있습니다. 손질한 양파는 랩으로 싸거나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세요. 3일에서 5일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파 겉껍질은 절대 그냥 버리지 마세요. 영양 성분이 가장 풍부한 부분입니다. 깨끗이 씻어서 말려두었다가 차로 드시거나 육수 낼 때 함께 넣으시면 됩니다. 국을 끓이실 때 양파 한두 개를 껍질째 씻어서 반으로 잘라 넣으면 육수가 더 달콤하고 깊은 맛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들으면 처음에는 실천해 보려다가 며칠 못 가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저녁부터 밥상에 양파 1가지만 추가해 보시는 겁니다. 특별한 재료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서 양파 한 망 사서 껍질 벗겨 얇게 썰어 두세요. 드시고 싶을 때 집어 드시면 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시작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혹시 주변에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그분께 공유해 드리세요. 비싼 약보다 먼저 식생활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이 건강해지면 내 마음도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잠깐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65세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0년 넘게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혈압이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다녀올 때마다 약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식사에 양파를 꾸준히 추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 끼니 양파 반 개씩 다양한 방법으로 드셨습니다. 6개월 후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식이요법이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약을 드시면서 함께 하신 겁니다. 양파가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음식을 잘 드시면 약의 효과를 높이고 건강 전반을 개선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세대 어른들은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정 꾸리느라 내 건강은 뒤로 밀어두셨던 분들이 많으시죠. 이제 그 수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니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건강에 신경 쓸 시간입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려면 우리 몸을 잘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파 하나로 뭘 바꿀 수 있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란 게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좋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양파 한 조각, 내일 또 양파 한 조각,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3개월 후, 6개월 후에 분명히 달라진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양파가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혈당을 조절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이 오르는 원리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밥이나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면 몸 안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이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열쇠와 같습니다. 세포의 문을 열어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혈당이 다시 내려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열쇠가 녹슨 것처럼 문이 잘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높은 혈당이 혈관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눈혈관이 손상되면 시력이 나빠지고, 신장혈관이 손상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발혈관이 손상되면 당뇨 발합병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양파에 들어있는 성분이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줍니다. 세포가 포도당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혈당이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양파를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양파를 갑자기 많이 드시지 마세요. 약과 함께 혈당이 너무 많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늘려가시면서 혈당 수치를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번에는 양파를 드시면서 함께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를 자를 때 눈물이 나는 이유 궁금하셨죠? 양파를 자르면 세포가 손상되면서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이 효소가 양파 속 성분과 만나면 눈에 자극을 주는 가스가 발생합니다. 이 가스가 눈의 수분과 만나면 약산성 물질이 생기고 이것이 눈을 자극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눈물을 덜 흘리면서 양파 자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30분 정도 넣어두었다가 차가운 상태에서 자르세요. 온도가 낮으면 효소 활성이 줄어들어서 가스 발생이 덜 됩니다. 또는 양파 자르는 도구와 손을 물로 적신 상태에서 자르시면 가스가 물에 흡수되면서 눈에 덜 자극을 줍니다. 작은 팁이지만 알고 나면 훨씬 편하게 양파를 다루실 수 있습니다. 양파의 성분이 어느 계절에 더 풍부할까요? 가을에 수확한 양파가 봄 양파보다 영양 성분이 더 풍부합니다. 국내산 양파는 보통 5월에서 6월 사이에 수확하는데 이때 저장한 양파를 가을과 겨울에 드시게 됩니다. 양파 껍질의 색이 진하고 속이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껍질이 건조하고 바삭바삭한 느낌이 나는 것이 신선한 양파입니다. 껍질에 곰팡이가 피어 있거나 냄새가 나는 것, 속이 물렁물렁한 것은 피하세요. 마트에서 양파를 살 때 가격이 비쌀 필요도 없습니다. 국산 양파 한 망에 몇천 원이면 한 달 이상 드실 수 있습니다. 영양제 한 통 살 돈이면 양파를 몇 달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려두셨던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전통 음식 속에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냉장고나 주방에 양파가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 식사를 준비하실 때 양파 한 가지만 추가해 보세요. 국에 넣든 볶음에 넣든 얇게 썰어서 반찬으로 올리든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오늘 저녁 그 양파 한 가지가 여러분 혈관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부엌에 매일 드시는 밥상 위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밥상, 건강한 삶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파와 관련된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양파는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먹어온 식품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짓는 노동자들에게 양파를 먹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힘든 노동을 견디게 해주는 에너지 식품이자 병을 예방해주는 약으로 사용됐던 거죠. 유럽에서는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유행할 때
양파를 집에 두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양파의 강력한 항균 성분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양파는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식재료였습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입니다. 현대 과학이 밝혀낸 것은 우리 조상들이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몸에 좋다는 것을 느끼고 대대로 먹어왔던 거죠. 이제 우리는 왜 좋은지 그 이유까지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이런 지식을 갖고 더 제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양파 섭취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루 양파 1개 정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면 됩니다. 생으로 드실 때는 얇게 슬라이스해서 샐러드에 넣거나 쌈에 싸서 드세요. 요리에 사용하실 때는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에 볶으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돼지고기 드실 때는 꼭 양파를 재워두었다가 함께 구우세요. 탄수화물 드실 때는 양파 장아찌나 식초 절임 양파를 곁들이세요. 겉껍질은 씻어서 말려두었다가 차로 드세요. 설탕 대신 양파당을 만들어 두고 요리에 활용하세요. 이 6가지를 기억하시면 양파를 100%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양파 하나 추가해 보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건강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갑시다. 자, 이제 마트에서 양파를 고르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양파가 다 같은 양파가 아닙니다. 색깔에 따라 영양 성분과 효능이 다릅니다. 첫째, 우리가 가장 많이 드시는 황색 양파입니다. 노란 껍질의 이 양파가 사실 가장 강력합니다.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다른 양파보다 훨씬 높습니다. 연구에서는 황색 양파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약 10배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매운맛과 향이 강한 양파일수록 유황화합물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매운 양파일수록 항산화 효과와 암세포 억제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심혈관 건강, 혈압 관리, 항암 효과를 기대하신다면 황색 양파가 가장 좋습니다. 우리나라 마트에서 파는 양파 대부분이 황색 양파에 해당합니다. 둘째, 자색 양파입니다. 보랏빛 껍질의 양파죠. 이 양파에는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습니다. 블루베리, 포도처럼 보라색을 띠는 식품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색소입니다. 심장 건강과 뇌 건강에 특히 좋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 효과도 뛰어납니다. 퀘르세틴과 안토시아닌이 함께 작용하면 혈관이 더 잘 확장되고 염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샐러드에 얇게 채 썰어서 드시면 색도 예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셋째, 흰 양파입니다. 달콤한 맛이 나는 흰 양파는 수입 제품 중에 스위트 어니언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매운맛이 거의 없어서 드시기는 편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항산화 성분과 건강 효과는 황색, 자색 양파보다 낫습니다. 맛을 위해 드시는 양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 효과를 원하신다면 황색이나 자색 양파를 선택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양파는 생으로 드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익혀서 드시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생양파에는 항산화 성분과 항균 효과를 내는 성분이 더 많이 살아 있습니다. 혈액순환에도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위에 자극이 될 수 있고 매운맛이 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익힌 양파는 매운맛이 달콤하게 바뀌고 소화도 훨씬 편해집니다. 단, 익히는 과정에서 일부 성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 조금씩 생양파를 드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하거나 속이 쓰리신 분들은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면 양파를 맛있고 쉽게 챙겨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양파밥입니다. 재료는 간단합니다. 양파 반개, 쌀 1컵, 생표고버섯 2장, 들기름 1티스푼, 조선간장 1티스푼이면 됩니다. 방법도 쉽습니다. 양파를 곱게 채 썰어서 표고버섯과 함께 들기름에 살짝 볶습니다. 여기에 불려놓은 쌀을 넣고 함께 볶다가 물을 붓고 밥을 짓습니다. 양파에 수분이 있으니 물은 평소보다 조금 적게 넣으세요. 완성된 양파밥에 양념장 넣고 비벼 드시면 맛있는 한 끼가 완성됩니다. 매일 밥을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양파 영양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둘째, 양파 껍질 차이입니다. 양파를 다듬을 때 껍질을 그냥 버리시나요?
사실 양파 겉껍질에 퀘르세틴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쭈글쭈글한 갈색 겉껍질 말이에요. 방법은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말리거나 식품 건조기에 말립니다. 말린 껍질을 마른 팬에 약한 불로 살짝 태퍼줍니다. 그 다음 뜨거운 물에 몇 조각씩 넣어